네, 팍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더욱 날카로워진 시황 분석과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 시황선의 반채혁 전문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월요일 날 좀 기대감이 조금 많이 좀 상쇄된 그런 느낌이죠. 지난주에는 해외에서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우리나라에 잔치가 벌어질 것 같고 들뜬 분위기였었는데,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명동에 가봤습니다.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마치 롯데 호텔이라든지 롯데백화점 이 근처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굉장히 좀 들뜬 분위기였는데, 월요일날 좀 분위기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분위기가 이어지지 못했는지에 대한 어떤 시황 분석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시장 대응을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들 여러분들 조금 많이 아쉽죠? 좀 더 올라왔으면 내 계좌가 조금은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조금은 빠지는 데서 많이 서운하시다, 최근에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요. 제가 이럴 때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자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것만 가지고 또 모자란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요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시면요, 제가 이제 오늘은 시크릿 종목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다 좋은 종목들이고, 이런 종목 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리딩 또는 시황 분석 또는 이렇게 투자 전략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니까요, 노란톡도 들어오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현재 시장 상황과 대응 전략인데, 먼저 시황 분석, 시장 제가 보는 시장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탑다운이죠.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서 분위기가 어땠나, 월요일 분위기가 어땠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고, 한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가 양봉이긴 한데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특이할 것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시총 2위죠. 근데 월요일 날 마이너스 4%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변곡점이 오면 2차 전지가 수급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 너무 좋아서 수급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좀 분위기 많이 바뀌었죠. 지난주만 해도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급이 좋았어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먼저 빠집니다. 물론 하나 이슈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 짚어드리고요. 2차 전지가 좋지 못했다.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수급 조심하자, 2차 전지는 일단은 관망하자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계속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물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좀 더 눌림목에서 좀 더 빠지면 그때 관심을 갖자. 지금은 좀 관심을 갖기에는 조금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속 3주 이상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일단 좋지가 못했고요. LG 화학도 사실 최근에는 양극재라든지 2차 전지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현대 다 솔직히 좋지 못했습니다만 LG 엔솔이 가장 좋지 못했던 부분 좀 특이할 만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코스닥에서도 역시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 대충 시장 분위기 알 수 있죠. 탑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에코프로비엠 역시 2차전지, 양극재 아시죠? 그리고 헬스케어. 그러니까 좀 바이오도 좀 월요일은 좋지 못했습니다. 코스닥이 사실 더 좋지 못했는데 LNF 사실 LNF는 제가 좀 더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미국 진출의 길이 열리면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상승 여지가 좀 있다라고 저는 보았는데 일단 LNF도 마이너스 3%. 굉장히 월요일은 좋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지 못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좋지 못했고요. 네, 펄업스 뭐 게임 사실 지난주에 되게 아쉽죠. 너무 아쉽습니다. 게임주가 올라갈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지스타라고 해서 이 게임의 월드컵 같은 어떤 그 쇼, 그러니까 그 박람회가 있었는데 지스타가 부산에서. 근데 좀 모멘텀을 생각보다 많이 받지 못했어요. 조금 받은 종목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받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반전이 이루어져야겠죠. 시장의 반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쯤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뭔가 진짜 시장이 뭔가 분위기가 바뀐다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노공업 일단 뭐 일부 종목이 좋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좋지 못했어요. 특히 2차 전지가 좋지 못했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일단은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막판에 이렇게 뭐 외인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계속 외인들은 매도세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관이 좀 받쳐주긴 했습니다만 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이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다 좀 힘이 좀 많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많이 썩 좋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제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뭐 2주,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수급이 변곡점이 오면 일단 CPI가 좋게 나오면서 변곡점이 나오긴 했죠. 그러면서 지지난주 말에서 지난주 초까지 굉장히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뭔가 변곡점이 왔어요. 그때는 수급상 너무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2차 전지 같이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이번 주 보니까 수급이 좀 안 좋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먼저 빠져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빠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CATL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 IRA에서 그렇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인데 미국에 이제 중국을 배제하자. 사실 그러면서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수혜를 받는다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건 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뭔가 좀 대안을 그렇죠?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일단 물량으로 봤을 때는 뭐 일단 CATL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그 주말에 이런 게 있어요. 소듐. 이때 소듐은 이제 소금이죠, 소금. 나트륨. 소금은 굉장히 흔한 물질이죠. 최근에 리튬 때문에 난립니다, 리튬. 그래서 리튬 관련주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리튬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또 희귀원소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비싸지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중국이 뭐 인산철, 철을 가지고서 하는 것도 했고요. 물론 효율 면에서는 한국을 따라가지 못합니다만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인산철을 가지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나트륨, 소금을 가지고서 2차 전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조금은 아무래도 좀 더 먼저 좀 앞서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은 전혀 생각했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경쟁이 좀 더 늘어난 거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리튬 이온 전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리튬 이온이 너무 이제 비싸지니까 소금, 나트륨을 가지고서 이온 전지. 그래서 지금은 효율이 별로 좋지 못한데 만약에 이것이 점점 효율이 좀 더 향상이 되면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2차 전지에 뭐가 생겼다? 불확실성이 생겼다. 제가 지난주에도 불확실성을 되게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금융시장은. 그렇죠?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굉장히 강했죠?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 CATL에서 이제 중국에서 리튬이 아니라 이제 나트륨을 가지고서 이온전. 근데 나트륨 우리 바다에 흔한 게 솔직히 소금이고 나트륨이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서 이제 2차 전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 발상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는 효율을 더 많이 따지다 보니까 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리튬이 당연히 앞섭니다만 앞으로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경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 우리가 잘 아는 리튬 이온 전지는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조정을 받을 만한 그때가 왔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추가적으로 LG 엔솔이 마이너스 4% 이렇게 월요일 날 조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 한번 이제 짚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당장의 큰 이슈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수급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파급이 컸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제가 거의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조금은 이제 수급상에서 이제 변곡점이 생기면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 보면 사실 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이었고, 그래서 60만 원 넘었을 때 제가 이제는 조금은 이제 조심하자라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좀 특히 월요일 날 마이너스 4% 57만 3천 원. 그리고 21선을 살짝 깼어요. 21선 살짝 깼는데 조금 이제 보통 이제 컨트롤 한다고 하죠. 보통 21선에서 일단 살짝 올려놓고 다음날 빠지도록 하는데 일단은 깨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어떤 그런 이슈도 있었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2차 전지가 좋을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수급적인 제가 수급 제일 중요시 한다고 했죠. 외인은 어제까지 순매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을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7거래일, 8거래일 연속 매도, 그러니까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일단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의 변곡점이 발생하면 2차 전지는 일단은 조심하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뭐 엔솔이 그래도 시총 2위죠. 시총 2위.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지 못했습니다. 아까 코스피 10종목을 봤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만 플러스이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코스피 지수도 좋을 수가 없었고, 사실 오늘은 뭐 평소 지난주 초에 좀 그래도 올라가는 듯하다가 계속 음봉이었죠. 그래서 상승하는 흐름이 좀 약해졌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올라가지 못하면 저 꺾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지수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 이런 말도 가끔 드리긴 하는데,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가지고 있으시면 어느 정도 정리하시라고 지난주 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인버스를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저는 그러니까 뭐 제 희망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여기 120선하고 이제 21선이 올라오는데 여기 한 2,390에서 2,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조정은 좀 일단 마무리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보냐면요. 일단은 물론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요. 분명히 미국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실적 부분 계속 이야기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 이제 오늘도 많이 빠진 이유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많이 빠진 이유는 또 중국 관련도 있는데, 일단은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빠지기에는 또 12월 CPI가 또 우리가 CPI 효과라고 제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빠지기에는 또 12월에 또 CPI가 또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아니더라도 이게 좀 괜찮게 나오면 또 그러면 또 시장이 또 반등을 하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지수가 꺾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연준에서 물론 이제 CPI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정점에 도달하고 이제 꺾이는 것 같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도 속도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뭐 반반이죠, 지금 반반. 연준 의원들이 반은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또 일부는 줄일 수는 있지만 속도는 줄이지만 계속 좀 더 길게 그러니까 최종 금리는 기준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다. 5% 이상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블라드 저 세인트루이스 연준총재는 뭐 7% 가까이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시장이 좀 하드째 놀랬죠.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계속 이렇게 좀 강하게 발언하는 이유는 뭐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가 생기면 이제 좀 잡힐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막 다시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세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거 있죠. 한 번만 가지고는 모르겠다. 그렇죠. 한 번만 가지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11월에 7.7 좋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12월에도 좀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그렇죠? 뭐 7.7보다 좀 더 낮아겠죠. 유의미한 수치가 나와야 좀 그래야지 조금 더 연준에서도 그렇죠. 이제 2번 이상 나왔어? 근데 그러면 이제 좀 그때는 좀 더 비둘기적으로 가겠죠. 지금보다. 아직까지는 매파요.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다. 한 번 더 또는 2번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네. 네. 요번에 12월 그다음에 또 1월에도 이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1월에도 보면 일단은 제가 사실 많이 기대했던 부분은 물론 역기저 효과 이것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거주비가 조금 많이 좀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거는 오히려 올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빠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도 이제 뭐 특히 IT 기업들, 대형 IT 기업들이 막 감원을 하죠. 예,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반영이 되면 CPI도 이제 물가도 잡힐 수밖에 없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혹시나 그죠? 갑자기 마음을 푹 놓고서 그러면 이제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계속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속도는 좀 줄이지만 더 뭐 오래 갈 수 있어 막 하면서 그렇게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12월에도 이제 CPI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지기도 좀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레버리지를 코덱스 뭐 레버리지를 뭐 이렇게 추천드렸을 수 있겠지만 이제 엠버스를 이제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내려가는 게 크게 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요것도 참 지금 소중하죠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올라간 여기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레버리지로 보면 또 많이 올랐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버스 고퍼스 해도 이렇게 크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공개 추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사실 뭐 더 안 좋습니다. 여기 뭐 121선도 못 올라갔고 지금 여기서 60선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그렇죠? 코스피 지수도 이제 21선으로 좀 내려올 것 같고 코스닥 지수도 좀 21선까지 내려올 것 같고요. 그럼에도 너무 많이 빠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2월 또는 내년 1월 CPI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고 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쨌든 그래도 지금은 썩 좋지 못해요. 그래서 12월 CPI까지는 아직 뭐 한 20일 정도 남았고요. 이제는 12월 말인데 그 사이는 좀 지수가 좀 행복하지 않나 했는데 약간 좀 눌렸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니까 좀 눌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특히 이렇게 월요일 날 특히 안 좋았던 이유는 중국 때문이죠, 제가. 이건 다 중국 때문이다. 어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항생 지수도 지금 뭐 2%하니까 빠졌다가 거의 뭐 이렇게 약간 2%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국의 이제 코로나가 또 이제 또 많이 또 재발되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결정적으로 이제 위안화를 우리나라 위안화. 우리가 이제 위안화하고 잘 연동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제 상황이 중국이 안 좋다는 얘기죠. 이제 미국하고 금리 차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경제 상황 봤을 때 위안화를 절하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원화도 절하. 그러니까 달러는 더 올라가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수급적인 면에서도 이제 외인들이 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상황이 됐고요. 월요일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는 듯하다가 이렇게 다시 좀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국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가 절하되면서 우리 원화도 절하. 그러니까 달러 환율은 더 올라죠 반대로. 그러면 외인들은 수급적인 면에서 좀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이 앞부분에서는 네, 시장 상황이 왜 그렇게 좋지 못했나, 월요일 날 시장 상황이 왜 좋지 못했나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통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앞부분은 그죠? 대응 전략. 우리가 그래도 기대할 만한 섹터 뭐냐, 그렇죠? 네옴시티 후발주자들 또는 2024년 그러니까 좀 길게 보자는 얘기죠. 시장이 좋지 못하면 좀 길게 보자. 물론 또 이슈가 있는 아직 이슈가 남아 있는 종목을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대체하자.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드립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면 저 노란톡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시크릿 종목 두 종목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선정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서 확인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왜 이래요? 하면 항상 저를 찾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시험 선생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시장 왜 이래, 그죠? 시장이 좋으면 잘 아무도 안 물어봐요. 시장이 안 좋으면 왜 이러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뭐 그런 것들 속 시원하게 이렇게 뭐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노란톡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도움되는 이야기 많이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대응 전략,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장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슈가 있는 뭐 네옴시티 뭐 지난주 뭐 빈살만 왕세자가 오면서 굉장히 좀 잔치 분위기였다가 그죠? 물론 이제 그런 종목들이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은 오히려 빠진 종목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제 뒤늦게 여기에 합류한 그런 종목들은 뒤늦게 올라간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 역시 항상 우리가 그런 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말씀드렸고 아니면 지금은 사실 뭐 이런 거 쫓아가기 어렵죠.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길게 보자. 그렇죠? 지금 뭐 2022년 11월 말이고요. 그러면 이제 12월 되고 그럼 이제 또 23년입니다. 그럼 23년에 뭐가 좋을까? 그렇죠? 우리가 길게 보는 거. 그런 것도 같이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모아가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대로템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얘기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저도 예전에 뭐 경협에도 관련됐다, 또 방산에 최근에 사실 뭐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또는 현대로템이라든지 굉장히 방산 쪽에 작년부터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죠?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고 현대로템은 K2 전차, K2 전차 하면서 굉장히 좀 폴란드 수출 때문에 앞전에 급등을 했었죠. 이 앞전에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이제 121선에서 이렇게 좀 반등이 살짝 나왔어요. 그래서 폴란드의 수출 그리고 사실 뭐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집트 또 그리고 좀 사우디 그죠? 그리고 이제 북유럽의 노르웨이라든지 이렇게 뭐 리투아니아 이렇게 그쪽에서도 계속 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121선에서 누여가면서 그래서 사실 방산 쪽에도 계속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빈살만 왕세자의 방언에 맞춰가지고 수소 열차죠. 수소 트램으로 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은 노르웨이 이제 그 K2 전차 그렇죠? 방산하고 원래는 이제 뭐 방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원래는 기차죠. 전철 기차 이제 요거가 매출이 더 큰데 최근에 방산의 매출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수출이 호조라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랑 거 관련돼서도 건설 쪽만 보지 말고 우리가 다양하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게 수소였고요. 수소였고 그 다음에 엔터 쪽에도 관심 갖자. 그래서 SM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현대로템 사실은 뭐 수소 트램까지는 제가 요거까지는 아마 시장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시장에서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5일선에서 좀 빠지는 듯 하다가 사실 뭐 지난주 이제 관련주도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죠. 근데 오늘은 월요일은 노르웨이 K2 수출 기대감. 그래서 사실 원래 방산 수출로 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현대로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있어요. 수소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
그리고 방산 또는 자율주행 또는 이런 로봇 관련된 것도 이제 네, 이것도 이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보는 종목인데 어쨌든 121선에서 반등이 나오더니 여기서 네옴시티랑 관련돼서 후발주자가 돼버린 거죠. 이번에 굉장히 좀 크게 반등했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주말에 이제 알로코라는 종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알로코도 원래는 알루미늄 또는 이제 이 친환경차, 전기차 관련돼서 알루미늄 베이스, 저 커버 있죠.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네옴시티랑 그렇죠? 네옴시티랑 연결이 됐다 하면은 급등하는 세례가 지난주에 엄청 속출했죠. 특히 후발주자들. 네, 앞전에 올랐던 종목은 오히려 빠지는데 뒤늦게 관련된 종목들은 좋은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했는데 사실 오늘 또 그런 종목이 또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뭐 네옴시티 이제 조금 이제 잠잠해질 때가 아닌가, 그죠? 왔다 갔으니 했는데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노펙스. 여기는 수처리. 우리가 이제 뭐 도시 생활을 하면 뭐 시골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여러분들 상하수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수처리 관련된 업체입니다. 사실 뭐 시노펙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처리 관련된 업체들이 월요일날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노펙스는 이거는 좀 관심 있게 많이 보던 종목인데 시노펙스가 왜 여기 수처리에 해서 오늘 올랐나 월요일날 이렇게 급등을 했나 했더니 뒤에 이제 또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뭐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이제 자주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예 그냥 두빌이라고 두빌 그렇죠? 두산 퓨어스는 두퓨, 이거는 두빌 해서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원자력으로 다들 알고 계시지만 굉장히 좀 사우디랑 할 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수 담수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사막이죠. 사우디 사막입니다.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귀해요. 근데 이제 거기 네옴시티 바로 옆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을 담수로 민물로 만들어주는 것을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합니다. 근데 시노펙스는 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해수 담수화 사업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랑 파트너십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건 단순한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한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네, 미래도시인데 당연히 사람이 살면 그렇죠. 이렇게 상하수도 수처리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막 지역이다 보니까 해수 담수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파트너십 있는 시노펙스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후보 주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시크릿 종목은 이제 통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월요일날 이제 통신 관련된 섹터가 사실은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제 많이 언급을 안 해드리긴 했는데, 뭐 솔리드라든지 굉장히 많이 좀 월요일날 상승했고요. 근데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적외도 위성과 관련된 종목인데 평상시에도 이 종목 좋게 보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네옴시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면서 여러분들 뭐 화요일날 풍문으로 들었었죠. 풍문으로 그런 얘기 있더라. 뭐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시크릿 종목 이따 준비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노펙스 수처리 어마어마한 거대 도시다 보니까 수처리 당연히 필요하고요. 도시에 당연히 수처리 필요하고 시노펙스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해수 담수화 산업의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급등했다. 그러니까 이슈가 계속 있죠. 그러니까 원래 괜찮은 종목들인데 이렇게 이슈로 해서 한 번씩 올라가는 게 보통 시장의 생리가 좀 그렇다라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이제 원자력에서 쭉 올라다가 살짝 빠지는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좀 자리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뭐 원자력 계속 이제 일단 관심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나라 정책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보다는 해외 수주가 더 크죠. 처음에는 이제 폴란드 얘기만 했더니 그다음에 루마니아, 그리고 이제 사우디도 당연히 관련돼 있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히 이제 사우디에서 할 만한 게 많다. 아까 해수 담수화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친환경을 굉장히 내세우기 때문에 수소 또는 풍력, 그래서 모든 전자 설비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21선에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은 61선에서 일단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더라도 21선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일단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용어 정리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VR, AR, MR, XR 뭐 굉장히 요즘 최근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전에서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네옴시티의 후발주자들 그래서 시크릿 정보 제가 하나 선정해 드렸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제가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어 설명을 말씀드린 것은 역시 이것과 관련됐겠죠. 네, 보통 우리가 뭐 메타버스라고도 얘기 많이 합니다. 메타버스, 메타란 페이스북 메타라고 이름까지 바꿨죠. 이것에 거의 뭐 목숨 걸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메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옛날엔 VR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이렇게 뭐 안경 같은 거 쓰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 AR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경 같은 거 이제 앞에 보여 다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뭐가 더 그렇죠? 뭐가 더 추가된 거죠. 그냥 우리 진짜 우리가 이렇게 딱 눈앞에 보이는 건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포켓몬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갑자기 뭐 튀어나온다든지 그렇죠? 그것을 뭔가 증강현실 뭔가 더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 생활인데 거기서 뭔가 더 가상에 뭔가 더 튀어나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VR과 AR 가상하고 증강을 합치는 거 믹스드 그렇죠 혼합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XR이라는 말 쓰는데 사실 뭐 MR이나 XR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많이 씁니다. 확장현실에서 익스텐디드 그래서 확장현실이라고 하는데 요즘 뭐 그 XR 기기 요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선별해서 이제 공략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11월 말이에요. 이제 12월 되고 이제 내년 이제 2023년이 됩니다. 그럼 2023년에 뭐가 어떤 것이 올라올 것인가? 어떤 것이 산업이 발전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XR 기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XR 기기 하면은 기존에 아까 뭐 메타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이것을 태동시킨 그러니까 산업을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린 것을 메타예요, 메타. 그렇지만 이제 2024년에 뭘 기다리고 있나요? 애플을 기다렸죠. 애플의 XR 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니는 2월로 거의 확정이에요. XR 기기를 내세우는 거. 그랬더니 애플하고 소니 애플은 애플 TV가 있죠. 애플이 괜히 애플 TV OTT 사업 그랬던 넷플릭스 또 뭐 아마존 굉장히 좀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었는데 애플 TV를 출시했어요. 괜히 그런 게 아니죠, 사실. 다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애플 물론 아이폰도 쓰고 있지만 거기에 어떤 생태계를 더해서 이제 앞으로는 2023년에는 메타 또는 이렇게 XR 기기가 굉장히 성장기에 들어선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이 나서니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메타가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기대감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애플이 하게 되면 아무도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소니 하면은 또 역시나 게임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XR 기기를 쓰고서 그러면 이제 마치 이제 3D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죠. 좀 더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TV
있고 그 영화를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번에 아바타 2가 나온다고 하는데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우리가 이제 월드컵 시작했죠. 예, 월드컵 경기장에 안 갔지만 우리가 이걸 쓰면서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어떤 뭐 기기의 성능은 예전에 메타에서 만들어 온 것보다 뻔히 좋아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메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회의를 할 때 이걸 끼면은 마치 앞에 있는 뭐 임직원들이 다 모여서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네. 그리고 학교에 못 갔는데 이걸 끼면 학교에 마치 있는 것처럼 앞에 선생님이 계시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점점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2023년대는 많은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렇겠죠. 그래서 애플이 먼저 만드는 것을 보고서 패스트 팔로우 전쟁. 그러니까 그래서 위험하게 먼저 그러니까 메타는 사실은 이제 선도했죠. 사실은 선도를 했지만 애플이 만약에 등장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애플로 많이 가겠죠. 그리고 소니는 나름 이제 게임에 특화되어 있고 뭐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중국도 당연히 또 이게 저렴하게 중국의 전략은 저렴하게 또 많이 또 보급을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23년도에는 이 XR 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섹터를 미리 공략을 하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시장은 어렵지만 2023년도에는 기대를 할 수 있다. 어차피 성장하는 섹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XR 기기 또는 이렇게 메타버스에 관련된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먼저 이제 나무가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노란톡 월요일날 노란톡 교육에서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종목이에요. 나무가는 보시면은 네. 월요일날 안 좋았죠 시장이. 근데도 이렇게 5일선 위로 이렇게 타고 갔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언급을 하는 종목이고요. 여기는 나무가는 이제 그 카메라 모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3분기 카메라 모듈 기업들의 실적이 뭐 좋았던 기업도 있지만 안 좋았던 기업도 많아요. 근데 나무가는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주가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같은 카메라 모듈이지만 여기는 3D 센싱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3D 센싱.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요. 3D 센싱이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에 쓰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물이 턱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갈지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또는 로봇에 관련돼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계속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XR 기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3D 센싱 카메라 모듈이 필요합니다. 애플에서 만드는 것은 6개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럼 굉장히 좀 수요가 확장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다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늘어나겠죠. 수요가.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솔직히 뭐 이게 정고점을 지금 돌파하기 오늘 돌파했네요. 오늘 돌파했네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돌파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또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 관련돼서 또는 로봇 관련돼서 또는 이렇게 XR 기기 관련돼서 3D 센싱 카메라 모듈이 계속 더 추가로 계속 더 필요하게 됩니다. 입체로. 옛날에는 뭐 평면이잖아요, 사진은. 근데 이거는 3D로 더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정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못 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정고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그렇죠? LG 이노텍도 사실은 뭐 저랑 굉장히 좀 인연이 깊죠. 네, LG 이노텍 많이들 좋아하시고 많이들 잘 아시는 종목인데 제가 요날 좀 노란톡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요때는 좀 시장 상황이 되게 좀 분위기 좋았죠. 그렇죠? 제가 그리고 11월에는 CPI 결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대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뭐 분위기가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LG 이노텍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LG노텍 아직도 저러고 있네 했는데 그날 갑자기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PI 결과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애플도 CPI 결과 나온 날 8%인가 올라갔습니다. 그 무거운 종목이. 그래서 LG노텍도 거의 뭐 10% 넘게 11%인가요?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고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의 뭐 코스피 지수랑 뭐 비슷하죠. 올라왔다가 조금은 뉴여가는 흐름이고요. 오늘 뭐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만 0.33%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좀 빠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도 21선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다들 알다시피 아까 뭐 제가 XR 기기 애플 거 다들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기존의 아이폰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물론 중국의 코로나 때문에 좀 무료되는 거는 있습니다만 실적이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애플을 쓰시던 분이 다른데 잘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성심이 고객 충성도가 높다, 로열티가 높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더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시간이 걸릴 뿐. 그래서 대기가 굉장히 오래 한 달 넘게 걸린다는 얘기가 최근에 또 들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런 우려는 있지만 그리고 또 인도에도 공장을 또 계속 이제 증설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수요가 어디 가진 않고 그다음에 실적이 우려되는 부분은 적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그죠 아이폰에다가 애플 아이폰에다가 플러스 XR 그죠 애플이 기존에 있는 어떤 이 업체들을 이제 바꾸는 경우가 좀 드물죠. 그래서 애플이 선정했으면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LG노텍도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아이폰의 수요에다가 XR 기기까지 내년에 더해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눌림목에서는 뭐다? 기회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바로 매수하세요 라기보다는 제가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 만약에 괜찮은 종목이 조금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좀 모아가라 라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LG노트도 좀 더 눌림목이 생긴다고 하면 뭐 내일 또 봐야겠지만 그렇죠? 또 봐야겠지만 눌림목이 생긴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확실한 뭔가 성장 모멘텀 그리고 현재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좋은데 거기다가 실적 모멘텀이 충분히 있고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주가 빠졌을 때 기회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LG노텍뿐만 아니라 또 BH라는 기업도 있죠. 사실 뭐 예전에 제가 이제 BH라는 종목을 처음 말씀드렸을 때 작은 이노텍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FPCB라고 하는 F가 플렉서블이죠. 구부릴 수 있는 그래서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기판은 보통 딱딱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필수가 있으면 우리가 폴더블 폰에도 쓸 수가 있고요. 그죠? 폴더블에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크릿 종목으로 드리는 게 사실은 웨어러블 우리의 몸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기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데 그쪽에도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XR 기기도 우리 얼굴에다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까 뭐 곡면이라든지 이게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폰에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XR 기기 또는 웨어러블 여기에 연성 회로 기판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 분기마다 실적이 막 우상향하고 있어요. 컨센서스도 조금씩 더 높여가면서 우상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눌림목이 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또 내려오면 우리가 또 이거는 뭐다? 기회를 봐야죠. 그죠? 기존의 실적도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뭐 XR이라든지 또 웨어러블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된다면 당연히 더 기회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크릿 종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네옴시티의 어떤 후발주자가 될 수 있다. 사실 뭐 그런 뉴스가 월요일 아침에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이게 조금은 이제 음봉으로 빠지긴 했는데 일단 장대 안봉 나오고 그다음에 조금은 많이 못 뻗었죠. 근데 5일선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네옴시티 후발주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긴 해요.
그래서 안테나를 우리가 제가 또 예전에 또 많이 말씀드렸던 게 우주항공 쪽이죠. 사실 우주항공 섹터에 속할 수도 있는데 통신, 통신 그리고 안테나를 만들기 때문에 또 통신 또 관련된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적에도 위냅이라고 하죠.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데 위냅이 네옴시티의 통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좀 올라가다가 조금은 윗골을 달고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5일선에서 추가 5일선의 지지 여부를 봐야겠죠. 보시고 충분히 좋은 종목이니까 역시 실적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내년 또 기대가 더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궤도위성 제가 사실은 이것도 올해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네옴시티의 후발주자로서 이렇게 통신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앞전에서 이렇게 시세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흐르더니 쌍봉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나무가랑 형제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는 이제 3D 센싱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면 이 종목은 웨어러블과 관련돼서 우리 몸에 부착하는 거 삼성에서 이제는 그것을 많이 또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은 삼성 쪽에 갤럭시 와치 거기에 납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생체 인식, 그죠? 지문 인식, 뭐 생체 인식 뭐 이런 거 기본이고요. 웨어러블이니까 우리가 몸에 부착하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 이 기기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도 아까 뭐 나무가나 어떤 뭐 TLB나 또는 BH처럼 이렇게 그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눌렸을 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참 올라갔을 때도 물론 더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눌렸을 때 역시 길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웨어러블 로봇 앞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뭐 삼성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상이 좋지 않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때 뭔가 우리가 이슈를 쫓아가서 잘 쫓아가는 것도 좋고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겠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는 거. 두 번째는 느긋하게 늘림 먹어서 조금씩 모아가서 그렇죠? 물량 확보를 해두자. 사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조금씩 사서 수익을 내도 큰 수익이 돈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 있으면 눌림목에서 조금씩 모아가서 내년을 보고서 간다면 충분히 이 섹터는 충분히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아간다고 하면 나중에는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안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이것이 또 기회도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요, 제가 그 부분 충분히 더 말씀드리고 실시간 카톡에서 뭐 리딩도 해드리고 또 그때 시장 왜 이래요? 제가 브리핑 통해서 알려드리니까요, 꼭 들어오시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들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힘든 시장이지만 역시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또 득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저는 시험선생 반재혁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